살다 보면 어떤 진실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외면해왔던 것들이 갑자기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저한테는 그 불편한 자각이라는 게 바로 동물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아무튼 비건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아무튼 시리즈는 지금까지 40권 가까이 나온 시리즈물입니다. 출판사인 제철소, 위고, 코난북스가 함께 현재까지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튼 시리즈는 워낙 재미있는 테마가 많아서 저도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얼마나 다루고 있는 테마가 많으냐면 이 정도입니다. 정말 이 중에 관심 있는 분야가 없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은 3가지 출판사 중에 위고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책이고요. 김한민 작가님의 책입니다. 일단 이 책 제가 읽어보니까 문장의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잘 읽히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중이 잘 되고요.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고 책이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시기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비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건이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짧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비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식주의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비건이란 동물로 만든 제품의 모든 소비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소비자 운동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을 입는 것, 동물 실험을 한 제품을 거부하는 것, 동물의 착취가 기반이 된 모든 상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쯤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마 그렇다면 공백님은 비건인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비건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기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모피나 가죽, 동물 실험 제품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거부를 해왔지만 고기만큼은 끊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저는 유제품 종류 정말 좋아해서 우유 같은 경우는 큰 팩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먹을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게 조금씩 의식이 되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매운탕에서 생선의 머리나 비늘을 발견할 때, 혹은 돼지고기에서 털이나 도장 자국 발견할 때, 스테이크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내가 고기를 먹다가 비위가 좀 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남의 살을 먹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그다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최근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더 깊게 들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채식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사피엔스에서도 굉장히 공장식 축산이라든지 인류의 잔인함에 대해서 강렬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동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 그리고 맞거나 버려지는 동물들, 그리고 살처분 당하는 동물들을 보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비건이라는 책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것은 이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았고 읽으면서 많이 울컥했고 또 위로도 얻었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작가는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을 빌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다운 삶은 그냥 존재함의 차원에 만족하는 조용한 삶이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은 타자의 눈뜨고 거듭 깨어나는 삶이다. 그러면서 작가는 말합니다. 이 책은 타자에 관한 책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동물을 타자화해서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향 타자화죠.
동물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을 점유하고 있고 인간들이 이것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동물처럼 다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좋게 다룬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죠? 굉장히 가차없이 거칠게 마음대로 다룬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작가도 저처럼 이 수많은 타자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동물들의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7페이지, 8페이지 정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여기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건의 핵심은 거부가 아니라 연결에 있다라고 말이죠. 비건은 단순히 육식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동물들과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하향타자화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한 뒤 작가는 육식을 먹는 행위에 어떤 진실이 감추어져 있는지 7가지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잔인함, 오염, 탄소 배출, 훼손, 리스크, 병, 양심마비. 우리도 같이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잔인함에 대한 것입니다. 육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이 공장식 축산에 대한 잔인함이죠. 아무리 인도적인 도살이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작가는 이 인도적 도살이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염입니다. 분뇨와 폐수 배출로 인한 오염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한국은 분뇨 배출로 인한 오염 위험이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하네요. 세 번째, 탄소 배출입니다.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전체 탄소량의 18% 정도라고 하네요. 이는 어떤 정도의 수치냐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것, 비행기, 자동차, 선박들이 모두 배출하는 탄소량보다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번째, 훼손입니다. 가축들이 먹는 사료 재배를 위한 경작지를 확보하는 일 때문에 아마존의 수많은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항생제 중에 80%가 축산업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특히 가공육에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이는 당연히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여섯 번째,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먹지 않으면 단백질을 어디서 구하냐? 단백질은 건강에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단백질 부족으로 생기는 병보다 잉여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병이 더 많다고 해요. 일곱 번째, 양심마비입니다. 돼지, 소, 닭 이런 가축들의 폐사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되었죠. 이런 일들은 이제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즉, 지옥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진실들을 진심으로 마주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쉽게 비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 김한민 작가도 그랬다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작가는 말합니다. 이 동물 문제에 대해서 단지 감정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단기간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과 공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논리, 철학, 정보, 과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들에 대한 진실도 알게 되었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건이 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일단 한국에서 비건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당연히 비건 시장도 좁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비건을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무수한 질문이 날아듭니다. 작가는 본인이 비건을 시도하면서 받았던 모든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이 책의 말미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책에 실려있는 질문의 목록들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니? 인간은 원래 육식동물이야. 동물이 동물을 먹는 약육강식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간의 육식도 자연스러운 거야. 채식만 하면 건강에 오히려 나빠.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해? 비건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 치즈는 왜 안 돼? 우유는? 계란은? 생선은? 식물도 생명인데 그럼 식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비건이 되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개고기는 왜 안 돼? 소랑 닭이랑 돼지도 다 똑같은 동물인데? 너무 맛있어서 고기를 못 끊겠어. 몇 명이 비건이 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그래서 비건하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비건이 아닌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고요. 작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철학과 정보, 과학, 논리를 사용해 효과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Q&A 부분을 읽고 정말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책의 활용정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장, 그러니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장에서는 비건을 결심한 사람들 혹은 비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비건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앱, 그리고 도서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영상 하나를 저도 이 영상의 말미에다 추가해 놓을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 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시작 삼아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그리고 뭔가 실천을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책의 모든 것이 기억에 남지만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인상 깊어요. 고통을 지각하는 생물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살상에 기여하는 일이다. 비건들이 의존하는 농업도 간접적으로 동물들을 죽인다. 완벽한 비건은 없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 비건 활동가이자 연구가는 주장한다. 완벽한 비건을 몇 명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을 더 비건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들과 함께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인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해진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겸손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다른 생물을 대하는 것, 그거는 비건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갖춰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만약 부정적이시라면 더욱더 이 책을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마침 새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19년에 이 책을 시작으로 조금씩 비건에 더 한 발짝 가까이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2019년에는 모든 것이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책 읽는 시간 되고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